한국제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 점차 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살펴보니까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4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자율성, 은퇴 설계, 채용 감소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장래와 아이템 경쟁력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창업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중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잘 네. 보냈습니다. 네,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수 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하시는 분도 많지만 실패한 분도 많은 게 창업 현장입니다. 좋은 정보를 받아서 성공 창업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업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그 창업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요. 3S 그래서 세 가지 스몰이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 가지 스몰이 뭐냐면 소규모 소자본, 소자본의 소형 점포 소규모, 네. 그리고 적은 인원 고용을 하는 그 세 가지의 그 작은 형태가 지금 트렌드인데 네네. 오늘 소개할 그 소자본 창업도 이 세 가지 트렌드를 다 만족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바로 도시락 전문점 창업입니다. 도시락 전문점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도시락점만 들어도 참 좋네요. 제가 자주 사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 도시락 전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이 도시락 전문점 현재 어떤 형태인지 자세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늘고요. 네.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굉장히 가격이 부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2,000원, 3,000원 주고 사 먹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수제로 만드는 도시락 뭐 7, 8,000원이 보통인데 몇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바쁜 현대인들한테 맞는 컨셉인 것 같고요. 한 끼 옛날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끼 든든한 식사가 되는 그런 도시락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 점점점 번창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도시락 하면은 뭐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싸주는 어떤 엄마표 도시락 이거만을 떠올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락 하면 먼저 편의점의 어떤 그런 도시락 좀 우리가 값싸고 간편하게 그렇죠.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고급된 도시락들도 좀 나오면서 인식의 변화가 좀 도시락에 있어서도 있어 오지 않았나. 저 이 정도 되면 도시락 전문가라고 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이신데. 네. 그래서 현재 그 모습은 어떤지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도시락의 역사 한번 볼까요? 네. 대략 한 93년도 정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도시락 전문점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락 업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네네. 이때 가장 최초로 시작된 게 93년에 대기업에서 네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제 도시락 전문점을 시작을 했고요. 네. 2007년도까지는 비교적 잘 운영하다가 이때 도시락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잘 되다가요? 예,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때 좀 시들했던 그런 형태인데요. 그 네. 이후로는 중소업체들이 이제 조그맣게 주력으로 이제 구도를 형성해 왔다가 근래 들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기업들이 도시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제 도시락 브랜드를 런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이런 그 도시락 전문점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도시락이 얼마나 판매되는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도시락 시장은 바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편의점이나 유통마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대략 한 7천억 원대 이상의 그 시장이 네.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2만여 개의 편의점 매장에서 매출이 약 한 2008년 이후로는 매년 2배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핫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네. 대표적인 편의점 업체에서 도시락 평균 가격이 약 2,650원 정도를 평균치로 산출을 하는데 네. 2010년도에 약 한 1억 1,060개가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민 한 명당 도시락을 약 한 2개 정도를 사 먹은 꼴이 되니까 굉장히 시장은 크게 형성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도시락하면 계속 이제 저희가 편의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일본 쪽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가면 편의점만 가도 도시락이 너무 많고 정말 다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이 도시락 강국이 아닌가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본이 이제 도시락은 더 먼저 시작이 됐고 네네. 벚꽃 축제 다도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나무 잎으로 싼 주먹밥도 나왔었고 네네. 그다음에 캐릭터 도시락 요새는 이제 남자분들이 도시락 남자라는 그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남자분들도 도시락을 갖고 출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도시락이 일본 도시락을 보면 70년도에 테이크아웃이 되면서 도시락이 이제 시작을 더 구체적으로 됐고요. 네. 90년도에 편의점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의 판매 품목의 거의 한 40~50% 정도가 도시락이다 이럴 정도로 도시락이 굉장히 다양한 도시락이 나왔고 네네. 2003년도 정도 되면은 공항에도 도시락을 팔았고요. 공항에. 그다음에 네네. 2005년도쯤 되면은 캐릭터 도시락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네. 모양을 낸 도시락들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돼 있고 네.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들어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오피스가 이런데 일본에서 보게 되면은 도시락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많이 찾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끼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집에서 싸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사 먹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락 시장은 꾸준하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시락 전문점 활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도시락이 굉장히 진화하잖아요. 단순하게 싸게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웰빙, 다이어트, 뭐 과일로만, 채소로만, 샌드위치와 채소, 샌드위치와 과일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다양해졌죠. 네. 이제 밥 위주 아닌 그런 도시락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좀 국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시락을 먹더라도 따끈한 된장 국물이 같이 포장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나들이 하거나 뭐 단체 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체육대회 같은 모임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회의 같은 때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 또 맞춤 도시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네. 고급 도시락, 수제 도시락 해서 네. 7~8톤이 보통인데 보통 몇만 원대의 도시락도 있더라고요. 6만 원 이렇게 하는 도시락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참 대단하게 좀 많이 그렇게 다양화되는 것 그런 같습니다. 도시락 막 회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네. 초밥이죠. 막 이렇게. 네.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네네. 발전이 되었다는 걸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 말씀해주신 대로 도시락 전문점의 어떤 그런 진화되는 모습을 지금 알려주신 것 같고, 도시락의 활용이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걸 이제 창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성들이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도시락 전문점의 어떤 특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도시락 전문점은 사실 뭐 다양한 메뉴를 빠른 시간에 제공을 한다. 그리고 간편한 조리법, 그리고 준비된 식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창업자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사실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네네. 판매 형태도 이제 매장 판매나 포장 판매, 뭐 단체 배달 서비스 같은 작은 점포에 적합한 그런 판매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도시락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간편식을 선호하는 그런 1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뭐 네네. 캠핑 인구가 늘어났다거나 하는 이런 그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이제 큰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특징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점포 임대를 제외하고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창업 자금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아이템이라는 형태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그 창업에 대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형태의 특징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도시락 전문점의 아주 큰 메리트 중에 하나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저예산으로 일단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꼽아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는 반대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많은 창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수익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수익성을 따질 때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따지는 게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익이 얼마나 나한테 떨어지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근데 대개 보면은 독립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작게는 주방만 갖고 배달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매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그렇게 찾는 분들이 많은 쪽에 네네. 아예 테이크아웃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독립점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 평수가 한 4-5평 정도 되면 되는데 이때는 배달용기 비용도 수용되고 그다음에 그게 대학 근처라든가 큰 병원 근처라든가 아니면 놀이공원 근처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포장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인건비 비중이 세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대신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고 점포 비용이 그닥 많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매출 대비 순이익은 일반 업종 외식업이 한 30%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한 40% 정도까지 순이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독립적으로 했을 예, 때요. 독립적으로 네.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면은 상권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학원 내지는 뭐 학원 밀집 지역에 있는 대치동 이런 데에서는 저가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의도 중공가, 테헤란로, 금융가 이런 데서는 비싸도 먹겠죠.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체인점을 택할 거냐가 달라지고 또 체인점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조리 시스템이 반제 상태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간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이제 포장 위주가 돼 있는데 반찬 같은 거는 다 원팩으로 다 돼 있어서 뜯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끔 돼서 공급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비교적 줄이는 대신 가맹비 내야 되고 교육비 내야 되고 거래보증금 이런 거 걸어야 되고 인테리어 많이 해야 되고 비용이 일반 창업비 독립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든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공공으로 쓰는 그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한 20%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아, 2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무조건 독립적이냐 프랜차이즈냐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 하면은 직장인 또 특히 금융인들의 메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도시락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요. 프랜차이즈점은 그냥 잘 되고 그리고 개인으로 하는 도시락집도 요즘에 너무 잘 되더라고요. 예, 배달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시락 전문점은 시장성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수익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짚어봤습니다. 우리 또 너무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네. 우려가 되는 부분들 어떤 걸 점검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락 전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도시락 전문점이 이제 생겨났던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IMF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영향이 안 좋을수록 급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저렴한 식사를 아무래도 선호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정책과 웰빙 그리고 외식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품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외식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격한 쇠퇴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예측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락 전문점이 좀 위생에 비교적 좀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생 사고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나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생과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준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나치게 요즘 그 고급 도시락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너무 프리미엄만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은 네네. 도시락의 최대 강점이 약간 다소 저렴한 가격과 신속성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너무 좋은 형태로 갖추기보다는 적절한 반가공 식품도 좀 믹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력에 대한 부분도 또 감안하신 그런 구성을 갖추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락계의 어떤 어려웠던 점을 또 이렇게 쭉 이 시대별로 계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97년도에 부흥했던 도시락이 이제 쭉 쇠퇴기를 겪었던 시기 있었던 것처럼 이런 위험 요소에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원장님 보시는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이 어마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한 군데에서 보면은 체인점 들어있지, 독립점 있지, 일반 식당 있지. 참 네.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치열하고 네네. 그 시장을 뚫고 나가려면 홍보가 가다하게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고기 같은 거 도시락 시키면은 불고기 식으면 맛없겠죠. 그러니까 포장 그렇죠. 용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메뉴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철 요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직거래를 통해서 원재료를 싸게 구매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네네. 작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15시간, 18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세요. 그래요? 너무 장시간이고 아.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은 하루 종일 떼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 쓰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주의 건강까지 챙기는 팁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렇게 낱낱이 다 알려드린 만큼 이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면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서 먼저 이 도시락 전문점의 창업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한 3가지 정도를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아끼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 도시락 전문점이 밥과 반찬이라는 개념이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칠리새우, 찹스테이크, 아까 회 말씀하셨는데 네네. 연어회 이런 그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던 그런 음식들이 이제 네네. 갖춰지고 있거든요. 네. 과감한 변화의 구성, 메뉴 구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되지 않은 그런 오픈 키친을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렇게 그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이런 음식들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도시락에. 네네. 그래서 그 도시락이 그 음식이 만들어진 걸 담아낸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렴하고 감각과 개성이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포장 패키지를 개발하라라는 네.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도시락 전문점은 테이크아웃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감각적인 그리고 위생적인 포장 용기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도시락 전문점이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요. 요즘은 다소 넓은 듯한 형태에서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형태의 인테리어 공간을 좀 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주방 형태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마치 한 끼를 그냥 급하게 때우는 게 아니고 정성스러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도시락 전문점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고객을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요즘 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도시락에서 이런 메뉴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맞춤 메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도시락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그 저칼로리 도시락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혼자 지내시는 싱글족 같은 경우에는 엄마 손표 도시락을 꼭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충분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총선 고객들을 많이 형성시켜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서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혜수 원장님께서 도시락 전문점의 성공 창업 전략 좀 세워주시죠. 그 일본의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 일본에 출장을 가서 접해본 그 집은 반찬 전문점처럼 반찬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아, 네. 밥, 국도 종류별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잡곡밥도 있고 쌀밥도 있고 국도 된장국도 있고 소고기 묵국도 있고 그 다양한 거를 내가 테이크아웃 용기를 들고 원하는 만큼 담는 거예요. 원하는 먹고 싶은 만큼. 네. 그래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면 두 끼가 충분히 해결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고 반찬 전문점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포장돼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안 먹고 싶은 옥수수 콩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싫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네, 옥수수 콩 싫어하시는군요. 네, 네. 좋아하는 거를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공 포인트를 든다면은 고객을 확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타겟이 내가 중학생인지 아니면은 직장인인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전략, 신메뉴 개발 전략 같은 것도 세우셔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뭘 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맛 품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품질의 재료를 잘 해서 써서
정말 품질 좋은 도시락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전화만 딱 해도 주문 전화만 해도 어느 회사인지 알고 몇 개 주문하는지 알고 전에 어떤 거를 주문했었으니까 이런 거 주문하겠지 예상하면서 전화 받아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락 전문점은 시기적으로 맞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도전하지만 그런 서비스 정신까지 갖추고 좋은 품질의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한 뒤에 창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성공 창업 전략까지 딸딸 털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도시락 전문점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락 전문점은 소자본, 소규모, 그러니까 적은 인원의 고용을 해서 창업이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좀 검토를 하시는데 영업력이 필요한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력을 간과하지 않고요.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 양 원장님 말씀대로 반찬 전문점과 믹스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약간의 호환성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력 차별성이 있는 것들을 좀 믹스하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 원장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귀농하셔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 중에서 농사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룸촌 많은 데 가서 도시락 전문점 해도 굉장히 괜찮은 성공 사례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점심은 회사에서 사내에서 먹거든요. 네네. 근데 저녁에 퇴근을 하면은 원룸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시락 전문점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침하고 저녁을 그 배식만 해도 작은 가게에서 100만 원씩 매출 올리는 그런 매장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경쟁 치열한 데서 돈 많이 들여서 창업하는 것보다 더 적극 추천해드리는 그런 창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말씀까지 꼭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또 회사원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도시락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에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도시락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본 만큼 클로징도 좀 맛으로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맛인가요? 하고 싶은 일을 꿈꾸며 달달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길 바라며 저희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슈퍼마켓 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